안녕하세요. 방문기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 파트 1에서 세 번째 부분 문제풀이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인권과 직업윤리 파트에 대한 그런 문제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1번 볼게요. 윤리에 대한 설명이래요, 여러분. 윤리에 대한 설명인데 지금 맞지 않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윤리라고 하는 건 여러분 도덕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땅하게 행동하거나 지켜야 하는 그런 도덕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사회적인 도덕과 가치관에 그 기반을 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죠. 요양보호사는 이게 도덕적인 거니까. 다음에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주는 윤리성 지녀야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도덕적인 거나 이런 거는 강제성이 수반되지는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지켜줘야 되는 건 맞는데요. 이렇게 강제력을 수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아니고요.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에 대한 설명인데 지금 옳지 않은 걸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윤리는 제가 도덕적인 거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매 노인 존중하고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가족의 의견이나 대상자의 의사 존중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 주는 거고요. 같이 일하는 우리 대상자의 가족이라던가 같이 일하는 의사나 간호사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요양보호 대상자에게 최상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하지만 3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학대를 받아도 신고할 의무는 없다? 우리는 만약에 학대를 받는 대상자를 받았어요. 이렇게 발견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학대에 관련된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경찰서에 신고해야 되죠. 그죠?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묻게 되거든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기 때문에 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요양보호사는 자신이 편한 차림으로 활동해도 무관하다. 이게 틀렸죠, 여러분. 요양보호사는 철저하게 자기 복장이나 자기 용모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기관이나 시설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다 그러면 기관과 시설에서 이렇게 정해주는 그런 복장의 원칙에 이렇게 맞게 따라서 해야 되는 거지 본인이 이렇게 편한 차림을 이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거든요. 1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개인적인 선호로 대상자 차별할 때도 있다. 참 옳은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닌 거죠. 그죠? 그다음에 차별할 때도 차별하면 안 되고요. 다음에 요양보호사의 지시에 따라서 업무와 보조를 성실히 수행한다. 이게 맞죠, 여러분? 요양보호사는 지시에 따라서 업무와 보조를 성실히 수행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보고하는 게 아니라 비밀 보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다음에 자격증만 소지하면 모든 기술을 익히는 게 아니라 자격증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도 지속적인 보수 교육을 통해서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도록 해가지고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직업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여러 가지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면 안 되고요. 그죠? 다음에 인도주의 정신,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대상자 인권 옹호해야겠죠. 다음에 업무의 결과는 시설장에게 당연히 보고해야겠죠. 다음에 업무의 경과까지도 누구한테 보고해야 되는 거냐면 업무의 경과, 결과 다 누구한테 보고해야 되는 거냐면 시설장, 책임장한테 보고해야 되는데 지금은 보고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3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지식과 기술 습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의 건강관리나 애모관리, 자기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아닌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요양보호사의 지금 윤리적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걸 물어보고 있거든요. 윤리적 태도라고 하는 건 도덕적인 거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를 인격체로 존중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자꾸 일하다 보면 근무한 그 세월이 계속 지나다 보면 처음 동기를 갖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동기를 계속 점검해서 겸손한 태도 갖도록 하고요. 다음에 약속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언행과 그다음에 신뢰받는 활동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나태한 모습 보이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요양보호사와 대상자는 상호 대등한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의 인권도 중요하고 요양보호사의 인권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권에 대해서 배울 때 대상자의 인권도 배웠고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인권도 배웠잖아요. 상호 대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자신의 권한을 강조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4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로 지금 옳지 않은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태도는 도덕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인격체로 존중하는 거 맞고요. 다음에 친절한 태도 가져야 되는 거고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계속 습득해가지고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업무하다가 그 업무로 인해서 법적인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업무에 대해서 평소에 정확하게 기록을 남겨둬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여기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여기 한다거든요. 한다라고 해놓으시고요. 다음에 보시면 상황에 따라서 그 대상자한테 유아어나 반말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5번이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매 어르신이라고 해가지고 그 어르신한테 이렇게 반말을 사용한다거나 유아어를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답은 5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7번. 여기에서 말하는 지금 노인 학대의 유형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며느리가 저녁 식사 후에 소파에 앉아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머니 때문에 진짜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얼른 방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언어적으로 지금 학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언어 정서적인 학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다음에 8번에 보시면 요양보호사가 법적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력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대상자의 권리 보호해 주는 거 맞고요. 다음에 요양 서비스 제공 시 정해진 정책과 결과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겠죠, 당연히. 다음에 제공된 내용을 정확히 기록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누군가 학대를 받는다고 의심이 된 경우에는 우리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나 경찰서에 신고해야 되는 거죠. 4번에 보시면 제공해야 될 서비스나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법적 책임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이게 확실하지 않다. 확실하지 않아요. 내가 제공해야 될 그런 것들이 확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시설장이나 책임자나 그런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물어봐야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물어봐서 확실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법적 책임을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하기 전에 미리 물어보고 그리고 도움을 요청해서 확실하게 한 상태에서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닌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9번. 요양보호 업무에서 건강 위험 요인이 아닌 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업무거든요. 그러면 직업으로 인해서 직업성 감염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핵이라던가 우리 독감이라던가 노로바이러스 장염이라던가 머린이라던가 옴이라는 그런 직업성 질환으로 감염될 수 있는 거고요. 다음에 대상자 가족의 지금 폭언 같은 것도 지금 정신적인 지금 건강에 요인을 미칠 수 있는 거고, 다음에 교대 근무라고 하는 건 만약에 3교대를 하는 직업이다. 그러면 밤에도 근무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내 건강을 해칠 수 있겠죠. 교대 근무도 맞고요. 다음에 직업성 스트레스, 정신적인 위험료, 정서적으로 굉장히 큰 정서적인 이 스트레스가 신체적인 질환까지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업무가 아니라 지금 운동으로 인한 체력 소모는 운동으로 인해서 더 건강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운동으로 인한 건 직업으로 인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답은 몇 번이 아니냐면 5번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근골격계 위험 요인에 적절하지 않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반복적인 동작이 가장 이 근골격계 손상을 일으키는 가장 위험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손목을 자주 쓴다던가 아니면 이 골프를 치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 이 내측 이 팔꿈치를 많이 쓴다던가 테니스를 치는 그런 선수들 같은 경우 팔을 이렇게 뻗치면서 이 외측의 그 팔꿈치를 많이 쓴다던가 이런 반복적인 동작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다음에 불편한 자세에서 행해지는 작업이죠. 그래서 이런 자세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해서 우리 아까 이 두 발을 어깨 넓이만큼 벌려가지고 지지면 넓히고 허리는 피고 무릎은 굽혀서 무게 중심점을 낮추고 허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무릎을 펴서 물건을 들어 올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다음에 힘이 많이 드는 일을 할 때 당연히 그렇고요. 다음에 가벼운 물체가 아니라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릴 때 근골격계 손상이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닌 거는 4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근무 시간 중에 자주 대상자를 들어 올리는 게 지금 무거운 물건 들어 올리는 거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4번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번 직업 관련 근골격계 원인 중에서 직업 요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직업적으로 대상자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거나 움직이거나 이렇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직업 관련으로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생기는 건 뭐냐면 반복적인 동작에 의해서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다음에 12번에 보시면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 중 요통이에요. 제가 요통이 바로 1이라고 그랬잖아요. 요양보호사가 가장 많이 생기는 근골격계 질환이 요통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깨 통증이거든요. 그럼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허리 통증에서 시작해서 이 통증이 퍼지는 방사통까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등과 허리, 골반에서 시작해가지고 이게 다리로 방사되고 뻗치는 이런 통증이 있는 거고요. 다음에 그 신경이 눌린 부위에 다리에 저린 증상 나타나고 감각 이상 같은 거 나타날 수 있고 오래 앉아 있거나 오래 서 있거나 했을 때 나타나고 모든 통증은 밤중에 심하거든요. 그래서 밤중에 통증이 심하고요. 다음에 급성 통증보다는 이게 계속 반복적인 동작에 의한 거니까 만성 요통의 그런 질환자가 증가하고 있고요. 요통을 예방하는 방법은 제가 어떤 운동이 있다 그랬냐면 아까 윌리엄 운동이 있다 그랬잖아요. 윌리엄 운동이 있었고 또 무슨 운동이 있었냐면 맥켄지 운동이 있었죠. 맥켄지 운동이 있었죠. 그래서 이 운동을 통해서 이 요통을 예방하는 거지 코드만 전자 운동을 통해서 요통을 예방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코드만 전자 운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팔을 갖다가 힘줄염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라고 하는 거냐면 우리 힘줄염이 있을 때 팔을 과도하게 사용했을 때 팔을 펴는 동작을 갖다 할 때 아픈 걸 힘줄염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힘줄염일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이렇게 책상 같은 게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대상자가 이렇게 서가지고 이런 식으로 서가지고 대상자가 허리를 이렇게 굽힌 거예요. 이렇게 서가지고 한쪽 팔을 갖다가 여기를 잡아요. 한쪽 팔을 잡고 난 다음에 한쪽 팔을 여기를 잡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픈 팔 있잖아요. 이 아픈 팔을 이렇게 떨어뜨려요. 이 팔을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이 팔을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돌리는 운동을 하는 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코드만 전자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통을 예방하는 건 윌리엄 운동이랑 맥켄지 운동이고 코드만 전자 운동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답은 5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번 요통을 예방하면서 물건을 이동하는 방법이 아닌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물체는 최대한 내 몸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고요. 다음에 허리 펴는 거 맞고요. 무릎 굽히고 그 다음에 두 발을 어깨 넓이만큼 넓여서 지지면 넓히는 거 맞고요. 다음에 무게 중심점을 낮춰야죠. 제가 무릎을 굽힌다 그랬잖아요. 그럼 무릎을 굽힌다는 거는 무게중심점을 낮추는 거고 허리에 힘 사용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닌 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방향 바꿀 때 발 사용하는 거고요. 다음에 침대에 있는 물체를 옮길 때는 무릎을 갖다가 펴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세 낮춰서 무게중심점 낮추는 거 맞고요. 그러니까 답은 3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스트레칭을 통해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을 해야 되는데 스트레칭의 목적은 몸을 펴는 동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다음에 부상을 예방하는 거 맞고요. 다음에 스트레칭을 통해서 관절의 운동 범위를 넓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깨 스트레칭을 통해 가지고 내가 팔을 이만큼만 들어 올릴 수 있는데 이만큼 들어 올리고 이만큼 들어 올리고 해가지고 내가 운동 범위, 가동 범위를 넓히는 거지 좁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닌 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번 스트레칭 할 때 주의사항이 아닌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마음을 먼저 이완시키고 난 다음에 스트레칭 하면 좋을 거고요. 천천히 하는 거 좋을 거고요. 그죠? 다음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요거 외우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같은 동작을 5 내지 10회 반복한다 그랬고요. 다음에 이 동작을 10 내지 15초 유지한다 그랬고요. 반복하고요. 다음에 동작 유지하고요. 다음에 5 내지 10초 정도 쉰다고 했거든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완시키고 그 자세를 10 내지 15 내지 16초 유지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가 한 15초 유지하는 거 맞잖아요. 이 유지 제가 몇 초 유지한다 그랬냐면 10 내지 15초 유지한다 그랬으니까 맞죠? 다음에 하루에 몇 번 나누어 매일 운동을 할 때는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매일 하는 거 좋을 거예요. 그런데 스트레칭을 한다고 해서 이 주변에 다른 사람을 신경 쓰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스트레칭 운동을 할 때 사람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다른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칭이 나보다 훨씬 더 잘 되는데 나는 안 되는데 나는 왜 그럴까 그런 거 신경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타인을 신경 쓰지 않고 해야 되는 거니까 4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이 아닌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정기적인 건강검진에서 내가 결핵에 걸렸는지 이런 걸 살펴보는 거 좋을 거고요. 다음에 면역 저하 등의 감염 위험이 높을 때는 전염성이 위험이 높은 사람하고 접촉을 피해야겠죠. 그러니까 맞고요. 손 씻기는 하루에 3번이 적절하다가 아니라 손 씻기는 자주 하면 할수록 좋겠죠. 내가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그래서 대상자를 접촉하기 전에 접촉하고 난 후에 감염성 그런 위험이 높은 그런 걸 때는 더 자주 해야 되니까 반드시 뭐 하루에 3번 뭐 이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틀린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번 대상자로부터 타센터에 지금 불법 사례를 예로 들면서 자기가 내야 되는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달라고 한대요. 그럼 우리 기억나시죠,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그 요양보험료 있잖아요. 그럼 그 노인장기 요양보험료의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는 거냐면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해당되는 이 비용은 어떻게 충당을 하는 거였냐면 첫 번째는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 부담률이 있었죠. 그죠?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국가에서 내주잖아요. 그죠? 국가에서 내주고 세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를 걷죠. 요양보험료를 걷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비용을 충당을 하는데 이 본인 부담률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에서 재가급여를 한다. 그러면 몇 퍼센트 부담하는 거냐면 15% 본인이 부담을 하고 만약에 시설에서 받는 시설급여를 이용을 한다. 그러면 본인이 몇 퍼센트 부담하는 거냐면 20% 부담을 하는 건데 지금 재가급여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자기 본인 부담을 면제해달라고 불법을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이거를 신고를 하면 포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번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 중에 산재예요, 여러분. 산재를 당했을 때 지금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법이래요, 여러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산업안전보건법 있죠. 보세요, 여러분. 안전을 위하고 보건을 위한 법이래요.
그러니까 이 법은 뭐냐면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이 그대로 나와 있죠. 다음에 19번. 요양보호사의 직업성 감염 질환. 직업성 감염, 감염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을 전염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결핵, 호흡기 감염되고요. 독감, 호흡기 감염되고요. 노로바이러스 감염은 전파력이 굉장히 강해서 요양보호사가 걸리면 2, 3일 정도 쉬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다음에 온 같은 경우에도 전파력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같이 동거하는 가족 요양보호사까지 증상이 없어도 치료받아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당뇨는 전염시키는 게 아니라 이 당뇨는 무슨 질환이냐면 만성질환이면서 생활습관병에 속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생활습관을 어떻게 하는지 생활습관병에 속하는 거지 다른 사람은 내가 당뇨에 걸렸다고 해서 옆에 있는 사람 당뇨를 전염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번. 요양보호사의 지역업선 질환 중에서 결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결핵에 대해서 보시면 얘는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죠.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공기 감염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핵에 감염된 사람이 기침할 때 나오는 분비물이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지금 공기 감염을 일으키는 거 맞고요. 다음에 결핵 전파가 우려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 보호장구 착용해야죠. 마스크 같은 보호장구 착용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결핵은 호흡기 감염, 공기 감염을 일으키는 거지 내가 결핵에 걸렸다고 해서 유전되는 유전성 질환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3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번 보세요, 여러분. 팔꿈치 내측에 염증이 생기는 내측상가염도 있고요. 팔꿈치 외측에 생기는 외측상가염도 있거든요. 그런데 골프 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내측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골프 엘보라고 하고 테니스 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공을 치기 위해서 이런 동작을 자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동작을 하면서 이 팔꿈치 외측을 많이 사용하니까 이거는 테니스 웰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골프 엘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골프는 이런 식으로 치니까 내측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니까 뭐예요, 여러분? 팔꿈치 내측 상과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손상 부위에 있는 축적되어 있는 부종을 경감시킨대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부종이 생겼을 때 여기를 이렇게 압박해 주는 거죠. 탄력부대 같은 걸 이렇게 감아가지고 이렇게 압박을 해주면 여기 있는 부종이 가라앉힐 테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부종을 가라앉히고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압박을 해주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움직임을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손상 부위에 있는 부종을 조절하고 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거를 압박시켜주는 방법인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번, 다음 사례에서 보장되는 대상자의 권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인데 시설에서 지금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맘대로 막 들어와가지고 사진 찍고 방에 불쑥불쑥 들어온대요. 그럼 내가 사생활이 지켜줄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여기에서 보시면 사생활이 지켜줄 이런 권리에 대해서 침해받고 있는 거니까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4번, 요양보호사의 법적 권익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지금 알맞지 않은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근로기준법에 요양보호사도 누구예요, 여러분? 요양보호사도 근로자잖아요.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지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무효예요, 당연히. 다음에 장기 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안전이나 보건상의 이유로 내 안전이나 보건상의 이유로 작업을 중지했을 때 그걸 갖다가 처벌하면 안 되죠. 다음에 신체 요양으로 휴업하는 기간과 치료를 종료하는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해요. 내가 치료받는 그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는 거 맞고요. 다음에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에 대해 교육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시면 근로계약서 있잖아요. 이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 항목, 계상 방법이 적절하게 제시돼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지 않는다가 그래서 이게 기본급이 얼마고 무슨 수당이 얼마고 이런 구성 항목에 대해서 적절하게 적어져야 있어야 되는 거니까 2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번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공정하게 보상받도록 하는 거래요. 보상. 그럼 보상받도록 산재당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산재보험이죠. 산재. 그래서 이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보상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산재에 한 거는 뭐냐면 의료도 보장이 되고요. 다음에 뭐도 보장이 되는 거냐면 소득도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서 이 산재보험이 우리 뭐였냐면 사회보장 속에 속한, 사회보장에 속한 소득 능력이 있는 대상한테 하는 사회보험이 해당이 됐죠. 그래서 우리 사회보험 보장 같은 경우에는 소득 능력이 있는 대상자한테 하는 사회보험이 있었고 소득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하는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공적 부조가 있었잖아요. 공적 부조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사회보험은 소득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해주는 거고 공적 부조는 소득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둘 다 뭐를 해주는 거냐면 소득을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 뭐를 보장해 주는 거였냐면 의료를 보장해 주는 방법인데 이 사회보험 속에 산업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소득도 보장해 주고 의료도 보장해 주는 그런 보험에 해당이 됐었죠. 그래서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6번 산재당한 그런 근로자의 보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산재로 인해서 내가 퇴직을 하거나 요양 중에 퇴직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장의 부도 폐업을 당했다고 해서 내가 산재로 받는 그 급여 같은 혜택이 있잖아요. 그런 급여의 지급에 지장을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산재로 인해서 요양 중에 퇴직을 했거나 그 사업체가 부도를 했거나 부도를 당하거나 폐업을 당했다 하더라도 내가 받는 혜택에는 전혀 지장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장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1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번 성희롱의 개인적인 대처 방안으로 잘못된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평소에 자기 주장을 분명히 하는 태도를 해서 성희롱은 분명히 안 된다고 단호히 그 상황이 됐었을 때 분명히 단호한 태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다음에 의사 표현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분명하게 해야지 분명하게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거부 의사를 표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닌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성폭력 피해 상담소는 성폭력 업무에 대해서 도와주는 업무를 하는 곳이죠. 그죠? 도와주는 업무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신고를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 도와주는 거죠. 다음에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할 때 지금 보호시설로 데려다주는 그런 도와주는 행위를 하는 거고요. 다음에 예방을 홍보하는 일이나 지금 조사나 연구하는 일을 도와주는 업무를 하는 거예요. 법적인 업무를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성폭력 피해 상담소는 성폭력 그 피해를 당한 대상자를 도와주는 것이지 법적인 업무를 하는 곳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 지금 고소 피해 대상자의 지금 피해 보상을 해주는 이런 법적인 업무를 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답은 3번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9번 노인의 인권보호 윤리 강령에 해당되지 않는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있고요.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있고요. 신체적인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있죠. 그래서 억제 같은 거 당하지 않을 권리 있는 거고요. 다음에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있는데 결정권을 위임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독립적으로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고 그 결정을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닌 건 몇 번이냐면 2번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번에 보시면 노인의 자산을 동의 없이 지금 사용했대요. 그럼 이건 재정적인 학대에 속하겠죠. 지금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했으니까 얘는 무슨 학대냐면 재정적인 학대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예요. 노인학대를 당하는 사람은 뭐냐면 의료인 당연히 신고해야 되고요. 이 복지시설장 당연히 신고해야 되고요. 다음에 요양보호사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묻는다고 우리 배웠잖아요. 다음에 복지상담원도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는데 경찰관은 신고를 지금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대 의심자가 있으면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랑 경찰서에 신고해
했잖아요. 그러면 경찰관은 신고를 받는 사람인 거죠. 그죠? 신고 의무자가 아니라. 그래서 답은 3번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2번에 보시면 언어적인 성희롱에 해당되는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음란 출판물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각적인 성희롱이죠. 다음에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이게 지금 전화통화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언어적인 성희롱이죠. 다음에 안마나 애무는 지금 육체적인 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육체적인 성희롱에 해당이 되고요. 다음에 신체 부위를 지금 노출하거나 만지는 거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뭐냐면 시각적인 거죠. 내가 노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시각적인 거고 컴퓨터 통해서 음란한 편지를 보내주는 것도 시각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어적인 건 전화로 말하는 거니까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3번에 보시면 신체적인 학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신체적인 학대에 해당되지 않는 걸 물어보고 있어요. 때리고 꼬집고 강하게 흔들고 감금하는 거 신체적인 학대인데 욕설을 하는 건 뭐냐면 이건 언어적이고 정서적인 학대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4번에 보시면 노인 학대의 현황으로 지금 틀린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성 노인이 훨씬 더 많죠. 그리고 나이대는 70대가 가장 많고요. 다음에 시설보다는 가정에서 가장 많고요. 다음에 학대 유형에는 정서적인 학대가 1위고요. 다음에 신체적인 학대가 2위고요. 학대자는 누가 가장 많냐면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에 의해서 학대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요양보호사가 갖춰야 될 직업적 태도로 지금 맞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대상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태도 당연히 가져야겠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요양보호사가 지금 가끔은 방임하면 안 되죠. 방치하면 안 되죠. 다음에 대상자의 권리 무시하면 안 되고요. 그죠? 다음에 대상자를 자신의 종교적인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되고요. 다음에 대상자에게 권위적으로 하면 안 되고 요양보호사 대상자는 상호 대등한 관계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첫 번째 파트에서 우리 인권과 직업윤리에 대한 그런 문제풀이 파트 풀어봤고요. 이제 우리 파트 2에서 우리 노화로 인한 노화로 인한 질환의 특성이나 아니면 그 질환에 대한 그 특성, 다음에 간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